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어느덧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어법 영역을 설명할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서 공고한 대로 중간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었던 단락독해, 구문독해 연습과요. 그 다음 문장의 형식편, 그리고 시제편, 조동사편을 거쳐서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쯤 되면 앞의 내용에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직 수능형 실전 문제를 한 번도 돌입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법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말했던 어머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죠. 아는 건데 틀렸다는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틀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출제자가 뭘 묻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입니다. 출제자가 뭘 묻는지 모르는 것도 그건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아는 건데 틀렸다라는 말은 말 앞뒤가 안 맞는 거 몰라서 틀린 게 맞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15번째 시간으로 중간 점검을 가질 건요. 그동안 역대 수능에서 혹은 6월달, 9월달 중요한 모의평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시제가 어떻게 배웠었던 형식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틀리지 않도록 이어가는 그 방향들, 앞으로 나아갈 공부 학습 방향까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교재를 보고 수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재에 없는 여러분들과 수능 기출문제들 6월달, 9월달 역대 모평 문제들을 갖고 제가 다시 소팅해서 다시 재작업을 거친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수업을 듣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먼저 반드시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다운받으셔서 그 내용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저 이제 스타일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난 답이 1번이면 그래서 답 1번이라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 2번은 답 안 돼? 3번은 그럼 왜 안 되는데? 4번은 왜 안 되는데? 야 그럼 답이 1번인데 왜 친구들은 5번이 이렇게 오답이 많은 것 같아? 거꾸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저랑 같이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총점검이니까요. 먼저 늘 언제나 그랬듯 대략적으로 복습은 한번 하고 그래야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겠어요?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구절의 이해 말하자면 이게 여러분들의 끊어읽기를 만드는 구문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명사절, 명사구, 형용사절, 형용사구에는 각각 무엇이 있는지는 암기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오랜만이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명사절에 있는 거 혹시 기억나?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의문사절. 관계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고 명사예요 하지 말랬죠. 관계부사라고 부사예요 하지 말랬죠. 관계사 붙은 건 다 형용사절. 그중에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그래서 한 덩어리를 묻혀서 개가 수식을 하든 명사절이라면 개 자체가 주어이든 큰 덩어리들이 모여 우리 친구들의 해석이 잘 안 되는 요소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소소한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의 형식이요. 문장의 형식은 실제 이 형식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태로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전치사가 있냐 없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형용사, 부사를 쓸 거냐라는 요소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태라고 하는 수동태가 가능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타동사라면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수동태일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우리말 해석상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수동태가 안 되니까 능동태로 정답 찾아야 하고요. 그런 주어의사들은 많이 드렸죠. 전치사 내용은 뭐였었냐면 삼형식에서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들 그 유치해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수능 기출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Marry with 땡, discuss about 땡, mention about 땡 다 우리말 해석상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들 묶음으로 말씀드렸고요. 형용사 부사에 해당하는 거 보어자리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가장 맞아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도 그래서 우리 외웠던 거고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들도 따로 외웠던 것들이고요. 보호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예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런다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 제가 도동사 편에서도 엄청 언급할 겁니다. 어법이라고 하는 건 해석만 갖고 야 문법적인 요소를 따지는데 왜 해석만 해? 여러분들은 항상 해석하면서 어머 능동이네, 수동이네 이래서 틀렸잖아요. 문법적인 요소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그 문법적인 요소지만 어법이라고 했으니까 말의 의미도 따져야 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한다고요. 다음 시간 가정법에서도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할 테지만 사실은 이런 형용사 부사들, 사실은 이런 태들, 사실은 이런 전치사들 다 우리말 해석상의 오류들이 많습니다. 해석상 수동될 것 같지만 안 돼. 해석상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안 돼. 해석상 부사 이쁠 것 같지만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해석상의 오류였던 거죠. 자, 시제에 해당하는 내용들 설명 많이 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뭐 현재 완료, have pp를 쓴다. 단 정확한 과거 시점에 부사구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했던 시제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시간적인 요소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 조동사 얘기만 합시다. 조동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볼게요. may have pp가 뭐였지? 멍하지 마시고요. 뭐뭐밖에 못 들었고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걔 반대말 canno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걔 반대말 should not have pp?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 됐죠? 그건 아주 기본이었고요. 바로 전 시간에 우린 뭘 배웠냐면 cannot help ing 배웠습니다. 직역하면 뭐뭐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러지 마시라고 했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과 똑같다. 어떤 친구들이 또 이런 것도 묻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have no choice but to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건 아니에요? have no choice but to를 안 썼던 이유 일단 첫째 조동사 편인데 조동사 구문이 아니라서 안 쓴 거고요. 일단 둘째 왜냐하면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직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ut은 그러나라는 뜻 말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뭇을 제외하고는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 내가 숙제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 그럼 숙제해야만 한다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관용어구. 이거 말고 cannot to 있었죠.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실은 구문 독해할 때 제일 어려운 건 may 있었습니다. may well 기억납니까?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뭐가 낫다. may as well A as B A가 낫다고요? B가 낫다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또 헷갈리죠. A라기보다 B가 낫다. B라기보다 A가 낫다. A의 무게중심이 있다고요. B라기보단 A가 낫다. Would rather A than B와 똑같은 구문이다. 혹시나 높아심에 제가 조금 더 써주긴 했습니다. B라기보단 A가 낫다라고 하는 may as well A, A as B가 있지만 A라기보단 B가 낫다라고 하는 아예 반대 not so much A as B 구문도 써준 적은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더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배웠던 섹터가 구절, 문장 형식, 시제, 조동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번째 시간 중간 점검으로 그동안 좋다, 많이 배웠다. 근데 이제 단문 연습을 했는데 수능형 문제는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오늘부터 수능형 실전 연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듯이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야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필기는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그냥 제가 커터 넘기니까 같이 필기하시면서 내용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거 최종 연습. 괜찮죠? 그럼 본격적으로 1번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있는지 보고 있다면 잘 고친 것은 일단 고칠 필요 없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선택지가 사실은 뭐 뒤에 보면 블라블라블라블라 5개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Robert was going steady with Susan. 로버트는 꾸준히 수잔과 go with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
라기보다 데이트를 즐기다 이런 뜻이라고 의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obert was going steady with Susan. 로버트는 꾸준히 수잔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And was thinking of marrying her.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He wanted to know what kind of girls her sisters were, what her father was like, and how long did her mother die. 자, 그는 알고 싶어 했다. 뭘 알고 싶어 했냐면 what kind of girls her sisters were. 그녀의 언니들은 어떤 사람인지, what her father was like.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and how long did her mother die. 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니 로버트라는 애가 수잔이랑 같이 데이트를 했네. 결혼할 생각이네.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선 어머 그러면 너네 언니들은 어떤 사람이야?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 알고 싶었던 건 당연하겠죠. 본문 내용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걸 잘 고친 걸 찾으래요. 선택지가 지금 뒤로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앞에 내용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얜 고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로버트겠네? 뭘 알고 싶어 했냐면 알고 싶다는 지금 과거 썼네? 언니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빠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 했어요. 일단 배우지 않은 걸 먼저 살짝 언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은 또 알잖아요. 간접 의문문 순서, 의, 주, 동 다 따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간접 의문문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뭘 묻는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이게 간접 의문문을 묻는다. 순서가 맞냐? 라고 물어봤다면 넌 맞추겠지. 간접 의문문의 순서 의주동인데 의주동 순서가 바뀌었네? 틀렸다 이러셨겠죠. 근데 딱 보면 모르잖아요. 간접 의문문 아직 배우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우리가 배운 걸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알고 싶어 했어요? 뭐를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게 먼저야? 엄마 돌아가셨던 게 먼저야? 엄마 돌아가셨던 건 먼저 아니야? 그가 알고 싶었던 건 과거잖아. 그러면 그 엄마가 돌아가신 건 한 시제 앞선 시제 아니야? 그럼 과거보다 앞선 시제는 뭘 써야 돼? 대과거요. 대과거 시제라면 여러분들 뭐 써야 해요? 헤드 PP 써야 되는 거 맞죠? 오끼. 그럼 제가 여기다 잊어버리지 않게 챕터를 넘길 거니까. 그가 알고 싶었던 건 과거. 엄마가 돌아가셨던 건 한 시제 앞선 대과거.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 대과거 시제 헤드 PP. 이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정답 헤드 PP 있고 의주동 있는 걸 찾겠습니다. 일단 의주동에서 3번, 4번 이런 거 다 벗어났고요. 얜 현재 완료 썼네요. 헤드 PP 오케이. 정답은 5번인가 보네요. 쉽게 찾았죠. 근데 제가 이 쉬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요. 전 보기에 없는 선택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난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나 혼자만 재밌으면 참 심심한데. How long her mother had been dead. 요거 문장 있죠? 여러분들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한 시제 명칭 좀 저한테 해주세요. 정확한 시제 명칭.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과거 오케이. 완료 오케이. 수동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멋있어. 일단 거기까진 위에다 쓸게요. 과거 완료 수동태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과거 완료 혹시 기억나? 헤드 PP 쓰기로 했지. 수동태 만드는 거 기억나? 오케이. BPP 쓰기로 했지. 우리 이렇게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지금 헤드 빈 PP니까 헤드 빈 PP. 과거 완료 수동태 내가 이제 정확한 시제 명칭까지 알다니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지. 머리가 나쁜가 봐.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알고 싶었던 거보다 맞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한 시제 앞서지? 그럼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대과거네? 라고 얘기해놓고 얘 지금 정확한 시제 명칭 대봐.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이런다고요. 아니요. 얘 지금 대과거 헤드 PP 쓴 거예요. 선생님 헤드맨 PP 아니에요? 저 묻겠습니다. 얜 뭐의 PP입니까? 데드는? 다이의 PP입니까? tight. 얘들아, 데드는 형용사야. 죽은이라는 형용사. 아니 그럼 beautiful의 PP가 뭔데? 쉽게 말하면
beautiful, beautifuled, beautiful은 뭐 이런 거 있는 거니? pretty, prettied, pretty은 뭐 이런 거 있는 거니? 아니지. 그러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 얘 pp가 아니고요. 그냥 앞에 had pp 쓴 거고요. 뒤에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정확한 시제 명칭 대봐. 그럼 과거 완료 수동태요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과거 완료 수동태를 제가 선택지 없는 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How long her mother 과거 완료 수동태를 쓰려면요. had been died. 얘가 had pp다. 비동사 pp는 과거 완료 수동태는 얘야. 과거 완료 수동태. 6번이야.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택지, 물론 선택지는 5번밖에 없지만 수능에서 6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6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은 거 같니? 틀린 거 같니? 그럼 왜? 생각하라고 했죠. 그냥 제 눈치 보지 말고요. 시험은 네가 봅니다, 늘. 야, 정답도 내가 벌써 5번이라고 얘기했으면 한 문장에 복수 정답은 안 되니까 6번을 일단 무조건 틀렸구나. 눈치로도 일단 알 수 있고요. 아니, 그동안 배운 건 뭐에다 씁니까?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기억나는 것 좀 저한테 얘기해 줄래요? appear, pick up,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 수동태 안 된다며. 근데 얘 지금 수동태 썼잖아요. 그쵸? 얘는 자동사인데 수동태 만들어서 탈락.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답이 왜 틀렸냐를 답이 5번이에요만 생각하지 말고요. 한 번, 4번은 의주동 순서에서 벗어났네. 간접 의문문인데 일단 3번, 4번 탈락. 2번? 아니, 한 시제 앞선 거면 과거, 대과거 써야 되는데 얘 현재 완료 썼네. 그러니까 시제 탈락. 뭔가 고쳐야 되는데 얘는 한 시제 앞섰으니까 had pp? 오케이. 5번 정답. 6번은 왜 안 되지? 아, 맞다. 우리가 배운 대로 다에는 자동사인데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댔는데 6번 탈락.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춰야죠. 그동안에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은 항상 뭔데요? 그냥 느낌 보니까 대충 하나만 봐도 시제가 한 시제 앞서니까 대과가 5번. 정확한 시제 명칭 되세요? 그럼 뭐 과거 완료 수동태? 있던 얘기하고 앉아있고. 자, 좋다. 7번. 선택지 없는데 제가 하나 또 만듭니다. How long her mother. 맞아. 내가 이건 알지? 타인 원래 자동사라 수동태 안 된댔어. 그럼 들었고 취소해서 수동태 안 만들면 되지. 한 시제 앞서니까 대거가 쓰면 되지. had died. 문법적으로 진짜 맞거든요.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를 그가 알고 싶어 했다. 로버트가 수잔이랑 데이트하고 있다가 결혼할 생각이었다며. 그래서 그가 알고 싶었다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됐니?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대거가 쓰면 돼. had pp. 그리고 die는 자동사나 수동태는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 지금 had died라고 하는 대과거 시제를 맞췄어요. 자, 선택지가 이렇게 7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또 5번인 것 같니? 5번에 동그라미가 일단 쳐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7번은 왜 안 되는데? 자, 문법적으로 선생님 입장으로 7번도 문법적으로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7번은 안 나왔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5번과 7번이 두 개 다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수능형 정도니까요. 이렇게 묻지도 않을 겁니다. 5번, 7번을 동시에 주는 시험이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이 물어본 겁니다. 토익이나 토플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이왕이면 보기를 만들었으니까 설명할게요. 문법적으로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알고 싶었던 것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한 시제 앞선. 대과거. 다에는 수동태 안 되니까 그래 능동태, had pp 그냥 대과거 시제 썼어. 그러면 7번도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5번과 7번이 있다면 자, 제가 써놨죠. 데드는 형용사라고요. 여러분들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 때 감정이나 상태 나타낸다 했던 거 기억나요? 다이는 죽다, 동사죠.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게 더 강한 의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그 상태를 알고 싶은 거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동작을 알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뉘앙스 사이로는 5번과 7번이 있다면 5번이 훨씬 더 좋은 정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법적인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적인 선택지 2개는 주지 않는 것뿐이죠. 저는 일부러 없는 선택지를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조금 혼동시켰을 뿐이에요. 아까 주어진 문장 보면 한마디면 돼요. 야, 한 시제 앞선 시제가 대각을 써야지. 선택지 중에 5번밖에 없네. 띡! 체크하면 끝이라고!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정답이 1번이라고 1번만 보고 넘어가는 공부는 되게 반쪽짜리 공부라고요. 출제자가 나한테 뭐 물어봤지? 왜 물어본 거지? 그럼 얘는 왜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될 텐데 얘는 왜 안 되지?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조금 세부적으로 깊숙하게 공부하시라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 선택지 보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기출문제들 있죠.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이 고3에 올라가는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들이 되십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집을 사러 갑니다. 문제집은 내가 이제 고3인데 수험생 정도 됐는데 기출문제 좀 사야지.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300제하고 500제 있으면 500제 사옵니다. 처음에는요. 그 뭐 3개년 기출과 5개년 기출 있으면 5개년 사옵니다. 풀면 다행입니다. 그나마. 풀지도 다 못하지만요. 우리 친구들은 기출을 그냥 푸는데 급급합니다. 자, 저 말고도 학교 선생님이 됐던 사교육 선생님이 됐던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은 얘들아 기출문제 중요해. 기출문제 풀어. 기출문제 풀어 한다고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마치 무슨 세뇌라도 결린 양. 난 수험생이니까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한다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맞고 틀리는데 굉장히 기뻐한다고요. 야! 세상에 똑같은 기출문제가 똑같이 또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작년에 지문이 올해 또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작년에 어법 문제가 똑같이 또 어법에 나오는 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분석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분석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풀고 맞고 틀리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풀면서 문제집이 쌓여가면 자기가 마치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느냐? 그냥 뿌듯만 한 거죠. 물론 안 푼 친구들보다 푼 친구들이 자랑스러운 건 맞죠. 안 푼 친구들보다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는 것도 맞죠. 그러나 제 말은 기출문제를 일단 푼다는 것은 기본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의 문제 점검을 위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고3 막 올라가는 시점에 기출문제서를 푸는 것들은 전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출문제 나중에 2학기에 얼마든지 분석하시면서 풀 수 있어요. 1학기에는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 각각 영역별로 개념을 잘 쌓아놓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기출이라고 하는 건 선배,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언제 풀은 겁니까? 네, 수능 D-Day 11월에 푸른 문제입니다. 고1, 2, 3 모든 학년, 모든 교과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11월 마지막 날 푸는 게 수능입니다. 근데 고3 막 올라간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 다 배우지도 않았고 기본도 없고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는 친구들이 자기는 수험생이니까 기출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를 푼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된 게 없는 상태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지금 제가 칠판에 난도질을 해놓은 것처럼요. 답 맞고 틀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 맞고 틀리는 건 언제가 중요하냐면 수능 그날이요. 수능 그날은 뭐 찍어서 맞히든 뭐 찍신으로 맞히든 감으로 맞히든 그날은 맞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우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것보다 내가 왜 틀렸지? 왜 맞은 거지? 그럼 얘는 왜 안 되는 거지? 출제자가 나한테 아무데나 밑줄 주고 아무데나 박스 주진 않을 텐데 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를 많이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그게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야 제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와 흡사한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내성이 생긴 거죠. 맞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 역공당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오답 냈지. 그럼 맞다. 그럼 요건 뭘 물어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지. 라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으셔야죠. 이해되셨어요? 이 첫 번째 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풀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했어요. 사실은 일단 밑줄 쳐놓은 것부터 항상 출제자가 나한테 아무데나 밑줄 안 줬을 텐데 뭘 물어보지? 왜 맞았지? 왜 틀렸지?
요거까지 생각하셔야죠. 갑니다. 1번에 A번에 had made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말을 제가 유념해서 시제? 오케이, 시제라고 쓸게. B번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야지. 일단 먼저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명하지 않은 걸 제가 문제로 가고 오진 않았어요. B번 지각동사 같아요? 오케이. 지각동사 좋은 생각이고요. C번은요. 그냥 과거 썼어요. D번은요. had stopped. 대과거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럼 시제니까 대과거인 것 같아요. 2번 그냥 과거 썼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썼지만요. 여러분들한테 수능 문제 풀 때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줄이 됐건 박스가 됐건 만약에 어법 문제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 동사에 박스가 있다. 그럼 셋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동사 애들 다 밑줄들이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시제 맞니? 태 맞니? 수일치 맞니?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아직 수일치는 안 배웠지만 시제를 태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밑줄이나 박스가 있으면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적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시제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밑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요건 살짝 지울게요. The rain had stopped. 비가 멈췄었다. But the rain had made a big tree fall down. 근데 그 비가 나무가 쓰러지도록 만들었다. 나무가 쓰러진 거보다 비가 멈췄었다. 그런데 비는 나무를 쓰러지도록 만들었다. 시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대충 쓸게요. 비가 멈췄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나무를 쓰러뜨렸네. 나무를 쓰러뜨리도록 만들었다. 펫이 큰 나무를 봤네. 길가에서. 그가 쓰러진 나무를 펫이 보았네. 쓰러진 나무보다. 그리고 then she saw a car coming. 근데 그녀가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걸 봤네. 자, Pat said, 펫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 must stop the car. 내가 저 차 세워야겠다. She ran up the road. 달려나가서 called the car. 차를 불러 세웠다. The car had stopped. 차가 멈췄다. Thanks to her. 그녀 덕분에 the car did not hit the tree. 차가 나무를 치지 않았다. 일단 본문 전체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비가 멈췄어요, 이제. 근데 비가 큰 나무가 쓰러지도록 만들었나 봐, 뭐 장마에. 근데 지나가다 이제 쓰러진 나무를 펫이 본 거지. 근데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걸 펫이 또 본 거지. 그냥 차가 가다가 얘 나무랑 박을 것 같거든. 그 펫이 내가 가서 내가 저 차 멈춰야겠다. 뛰어나가서 차를 불러 세워서 차가 멈췄고 그래서 그녀 덕분에 차는 나무를 치지 않았다. 교통사고 안 당했다. 지금 이런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되시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이제 쓰러진 나무를 봤고 쓰러진 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달려나갔고 달려나가서 차 세웠고 차 세워서 결국에는 교통사고 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은 이래요. The rain had stopped. 비가 멈췄었다. But the rain had made a big tree fall down. 근데 비가 큰 나무를 쓰러지도록 만들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등 위 접속사로 앞에 대과거, 뒤에 대과거, 시제 맞춘 거 좋고요.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펫이 큰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았다. 펫이 본 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큰 나무를 쓰러지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펫이 쓰러진 나무를 보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펫이 쓰러진 나무를 본 게 먼저야? 나무가 쓰러진 게 먼저야? 나무 쓰러진 게 먼저죠. 그러니까 펫이 본 거보다 나무 쓰러진 게 먼저니까 한 시제 앞선 대거가 쓴 거. 괜찮죠? 그럼 A번 정문 어법상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 B 있는 대로 펫이 saw the big tree in the road. 큰 길거리에 있는 나무를 보았고 then she saw a car coming. 그리고 나서 그녀는 차가 오는 걸 보았다. 우리가 배운 거네. 지각동사 썼고요. 목적어 썼고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말랬어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도 하지 말랬어요. 얘는 지금 ing 썼어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서 진행인가 봐요. 차가 오는 거야? 와지는 거야? 차는 와. 언젠가 말했지 선생님이. 왕래발착 동사는 자동사야.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 안 되고 능동의 ing 쓴 거 정문. 그러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능동의 진행의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ing를 썼던 거 정문인가 봐요. B번도 그러면 통과. Pat said. 팻이 말했죠. I must stop the car. 내 저 차 멈춰야겠다. She ran up the road. 그녀가 그래서 길거리로 달려나가서 called the car. 차를 불러 세웠다. The car had stopped. 그래서 차가 멈췄다? 그녀 덕분에 차가 나무를 치지 않았다 했어. 여러분들아 그럼 길거리에 달려나가서 차를 불러 세워서 차를 멈춰 세운 거지. 그녀 덕분에 차가 나무를 치지 않았다 한 걸 보니까. 그치? 근데 D번 보셔. D번에 대과거 썼죠. 대과거 썼으면 지금 내용상 어떻게 된 거냐면 그녀가 길거리로 뛰어나갔어. 차를 불렀어. 차는 그 전에 멈춰 서 있었어. 그러니까 여자 혼자 그러면 팻 혼자 미친 거니? 얘는 혼자 잘 원래 정체되어 있는데 어머 어떡해 저기 나무 쓰러졌어. 달려나가서 차를 정지시켰는데 그 다음에 차를 정지해야 그녀 덕분에 차가 나무를 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다 연결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헤드 스탑트를 써버리면 차는 원래 그녀가 부르기 전에 잘 정차되어 있었네. 원래부터 나무를 칠 생각이 없었었네. 그거 말 안 되죠. 어법상 시제가 잘못된 거 D번이 잘못됐다고 보셔야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시간의 순서를 다 쓴 거예요. 선생님 잘 보세요. 이렇게 답은 제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녀가 달려나갔죠. 그리고 차를 불렀죠. 그 다음에 차가 멈췄죠. 그러면 그녀가 달렸고 그 다음에 차를 불렀고 대충 쓸게요. 시간의 흐름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차가 멈췄죠. 아니 차가 멈췄다가 그러면 과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른 건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려고 부른 건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간이니까 대과거잖아요. 근데 차를 부르기 전에 차를 불러 세우라 달려나간 건 과거보다 더 앞선 거니까 대대대대대 과거 아니에요? 그런 시제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제가 시제편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제면 그땐 다 똑같은 시제를 써준다. 내가 멈췄는데 차가 오는 걸 보고 차를 멈춰 세우겠다가 달려나가서 차를 멈춰 세우고 거의 동시다발적인 시제면 그냥 다 똑같이 과거를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아서 D번 시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2번의 정답은 D번. 어법상 잘못됐다. 전형적인 시제 문제들이 수능형에서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힌트도 하나 드렸습니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셋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번외의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귀여워 죽겠어 너희들 내 앞에 있었으면 아마 나한테 막 아우 쥐어 뜯겼을지도 몰라.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인가 부사적 용법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내신형 문제. 다음 본문의 내용 투부정사와 용법이 같은 것은 이런 거죠. 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얘가 혹시 전치사 투는 아닌가? 그래서 명사 와야 되진 않나? 투부정사의 시제도 있고 투부정사의 태도 있거든요. 시제 맞나? 태 맞나? 왜냐면 투부정사를 준동사라고 불러서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재 챕터에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됐고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세 개는 반드시 확인한다. 되셨어요? 3번 갑니다. 다음 ABC의 내부 안에서 어법에 맞는 걸 골라 잘 짝지은 것은 이건 여러분들아 그냥 좀 빨리 넘어갈게요. 어법 문제 형태가 지금 밑줄형 있고 박스형 있잖아요. 밑줄형은 조금 정확하게 해석이 많이 동반됩니다. 그래야 시제도 태도 뭐가 보이니까요. 근데 비교적 박스형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건 출제자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고 박스만 봐도 답이 나올 때가 많아서요. 일단 A번 enjoy 다음엔 ing 쓰죠.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이제 동명사 편에서 배울 건데요. 중학교 때도 외우잖아요. 무조건 ing만 나오는 거, mind ing, 뭐 enjoy ing 뭐 이런 거. A번 enjoy ing를 써야 하고요. ing. B번 갑니다. B번에 will become이냐 become이냐 그럼 시제 묻고 있죠. 시제 묻고 있는데요. 저 해석 안 한다고 했어요. 딱 봐도 지금 until이 보여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어머 시간 조건 부사절 그럼 단어들이 뭐 있는지 기억해 볼까? when이 뭐뭐 할 때. if가 만약 뭐뭐라면 그 외에 한 5가지 써준 것 같은데 until,
till, as soon as, by the time, before. 뭔지 몰라도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까지 아직 안 됐어. 미래의 의미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대신해야지. 그럼 B번에 become일 거고요. C번에 have냐 having이냐 썼어요. 뭔진 모르겠어요. 저 해석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문장이 길다 해도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사 찾읍시다. 네, makes가 본동사인데요.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건 길지만 뭐여야죠? 세상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야 makes가 본동사인데 벌써 have라는 동사가 또 두 개가 나올 리는 없다고. 얘가 동사라면 앞에 건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있으려면 동명사 구. 그러니까 having이 정답이겠네요. 되셨습니까? 제가 해석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이셔? make 보이셔? it 보이셔? 투부정사 뒤로 빠진 거 보이세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배웠던 make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없다. 따라서 진짜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이 쓰고 투부정사 뒤로 뺀다. 얘가 아마 목적 보호일 테고요. 이런 양상도 구문 독해 하실 때 이제 보셔야죠. 됐습니까? 그럼 셋 다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ing, become, ing 여야겠네. ing, become, ing 여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인가 보네요.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자, 4번. 밑줄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잘 고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있는 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They thought it looked so beautifully. 배우니까 보이지? 딱 봐도 눈에 보이지? 뭐가 잘못됐는데? look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야. 오랜만이니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좀 가봅시다. 뭐 있었습니까?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동사 다시 풀어봐요.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look.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얘는 부사, 보어자리네. 보어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네.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명사는 직업 신분이라며 형용사는 감정 상태고 아름답게 보였다.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 형용사 보어 beautiful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다 하셔야죠. 제가 이걸 여기다가 잠깐 써놓을게요. beautiful 썼어요. 우리는 정답으로. 자,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우길까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 얘 look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잖아요. 네. 그럼 보어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얘 명사 안 돼요? beauty? 얘 being beautiful, 얘 동명사 being 안 돼요? 네, 명사 형용사 쓸 수는 있는데 명사는 직업이나 신분 나타낼 때 쓴다며. 그게 아름답게 보였다가 뭐 직업 신분이니? 감정 상태겠지?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beautiful.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했습니다. A, B, C, D 밑줄이 있거든요. 배우면 보여요. 정답부터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생각하자고 했었죠. 굳이 예습하지 않아도 정답은 D번인 것 같아? 혹시 왜냐고 물어봐도 돼? consist of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 될 것 같지만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동사 묶음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같은 녀석들. 그래서 자동사라 뭔지 모르겠지만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많은 것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뭐냐? plants, 식물, 동물, 공기, 심지어 바위 같은 많은 것들로 생태계는 구성된다.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 이쁘지만 전형적으로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동사 묶음이에요. ABC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직 배웠다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래서 맞았고 have 타동사, 타동사라서 목적어 쓴 거 맞았고 얘도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 쓴 거 맞았고 뭐 이런 거고요. 정답은 D번,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데 수동태를 써서 잘못된 비문. 괜찮습니까? 6번.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까 뭐였지? D, is consist of. 정답 5번 하시면 되겠네요. 6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번 또 ABC 박스입니다. 이런 건 그냥 빨리빨리. 근데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법 지존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은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시점일 거고요. 따라서 기본 개념 설명이 반드시 돼야 하고요. 물론 제가 실전 심화 설명까지 할 거지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보충학습 문제는 난도로 따지면 되게 쉬운 것들만 일단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말씀드렸죠. 어법지존 오래 갈 거다. 장장 80몇 강까지 갈 거다. 그래야 이 안에서 내가 해주고 싶은 구문 독해도 할 수 있고 수능 기출문제로 지문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도 보여줄 수 있고 이거보다 훨씬 난도 높은 기출문제도 풀어줄 수 있다. 근데 이건 저 뒤에 가서 하겠죠. 앞에 1년에 배운 것들을 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제, 조동사 뭐 배운 게 몇 개 없어서 그중에서도 우리 수험생들이 힘 빠지지 않게 해요. 난도들을 제가 조금 조정해서 수능형 문제는 맞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난도 쉬운 것들을 골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잔소리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 제가 토익, 토플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책이 좋아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반문을 하죠. 왜 토익, 토플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토익, 토플 봐서 경시대회 같은 걸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요, 토익, 토플 좀 공부하면 수능은 껌이잖아요. 이 학생들 용어입니다. 그렇죠? 학생들 말대로 좀 어려운 거 공부하면 수능은 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만약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상위권이 아니다. 말하자면 중위권 정도다. 제가 말하는 중위권들은 3등급 이하부터를 모두 다 지칭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가정하면 수능부터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게 성취감이 생기고요. 더 알고 싶은 게 생기고요. 뭔가 심도 있는 걸 공부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것부터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가기 버걱버걱 허걱허걱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 다 틀려. 공부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을 짤 때도요.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치부터 세워놓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이상은 저 높은 데 있어야죠. 난 1등급 하겠다. 난 스카이 가겠다. 왜 스카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들 뭐 스카이를 넘어 뭐 하버드 뭐 어디를 가겠다. 이상은 굉장히 높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그 계획치는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치부터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뭐 어려운 거부터 하겠다 말고요. 기본 개념부터 잘 쌓는 게 좋고요. 그런 이유에서 저도 지금 수능형 문제로 3점짜리 배점이거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 완강도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 딱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랑 배워왔던 거 위주로 문제를 만들겠다 해서 나온 거니까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번에 either, neither 있습니다. either A or B 하면 A, B 둘 중에 하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neither. 이거 쓰는 거겠고요. 답을 체크해야겠죠, neither. 박스형이니까 그냥 빨리 답 있는 데만 보고 넘어가려고요. B번에 and냐, ending이냐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아, not only 보이시죠? but also 보이시고요. 이건 알고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 등위 접속사처럼 not only begin, 그러면 but also end.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C번이 말하자면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네요. 딱 보면 답 보이시죠? 그래, 예전 같았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어땠을 거냐면 아이고 클래스에 대해서 토론하다 해서 아마 전치사를 넣었을 듯. 근데 지금은 딱 봐도 discuss, 맞다. 우리 타동사로 배웠지? 타동사 목적 없이 바로,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 붙어야지. neither and discuss. 정답 나온 거? neither and discuss. 정답 4번인가 보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7번 갑니다. 7번 역시 박스형 문제니까 정답만 빨리빨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Write down them, write them down. 뭐 이랬어요. 뭐 물어보는 건데요? 뭐 물어보는지 늘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얘 B번 물어보려고 했던 건 등위 접속사였어요. 근데 제가 아직 등위 접속사 구문을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나돈니 버돌소 구문으로 그냥 설명한 거고요. 물어보는 게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종식하셔야죠. 예, 우리말 해석상은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타동사니까 목적어 바로 붙어야지 묻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A번에 write them down이냐 write down them 묻고자 하는 거 눈에 보이셔요? 우리 배웠던 이어 동사 목적어 위치.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는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는 명사라면 사이에도 뒤도 둘 다 된다. 근데 대명사라면 사이에만 들어가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write them
down. 여러분들 시간 되면 7번 지문 좀 꼭 읽어봐 주세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네가 가장 너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너의 목표들을 다 쓰는 것이다. 근데 가능한 한 그냥 대충 나 1등급 맞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말고 가능한 한 세부적이고 계획을 세워라. 뭐 이런 좋은 지문의 내용입니다. 연습해 보셔서 해석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B번에 들어갈 거 disturb냐, disturbed냐. 태 물어보는 거 맞죠? 투부정사도 태가 있다니까요. 텐데 이걸 또 해석해서 방해하느냐 방해받느냐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석상은 오류가 늘 많았잖아. disturb 방해하다예요. 그럼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방해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내가 수업을 방해하다. 내가 동생을 방해하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뭐 있기로 했습니까?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동 형태가 돼야 된다. 기억나죠? 그러면 B번에는 be disturbed. 수동태 쓴 거 정답을 찾아야 하고요. C번 갑니다. C번 가능한 한 너의 계획을 짤 때 세부적이게 하라. 사실은 이것도 완벽하게 배우지 않았던 형태긴 해요. 나중에 제가 형용사 부사편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as possible은 여러분들 빼두시고요.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뭐한 이라는 구문이고요. 비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배우지 않았나? 보어자리 아닌가? 보어자리에 형용사 쓰셔야죠. 우리말 해석상 보세요. 네가 계획을 짤 땐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하라.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여긴 보어자리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specific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세 딸을 만족시키는 정답 write them down에다가 띵띵띵 be disturbed에다가 specific 써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게 이거죠. 우리 친구들이 셋, 둘, 셋 이러면서 답 찾는다고. 셋, 둘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 A번 이어동사의 목적어 위치. B번 태. C번 배웠네 이형식 보어. 그러면 비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자리 형용사가 정답이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 갖고 feel 갖고 때려서 맞춘 게 없잖아요. 속칭 말해서 찍어서 맞춘 게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맞추는 거죠. 기출문제 분석할 때 뭐 물어보는지, 왜 맞았는지, 왜 다른 게 안 되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기출문제가 분석할 일이에요. 그럼 어법은 그렇다 치고 그럼 선생님 독해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독해 선생님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독해는 지문을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묻고자 하는 통합사고, 내가 출제자가 원하는 추론을 하고 있는지, 출제자가 원하는 이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문제의 양상에 따라 항상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지향하셔야겠습니다. 자, 넘어서서 우리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는 밑줄형 문제입니다.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요. Many people are afraid of children being violent. 본문 내용의 대략적인 해석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폭력적인 걸 본다고 걱정하신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폭력적인 그런 무슨 영화, 영상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근데 TV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뭐 이런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일단 1번부터요. 뭐 물어보는지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잘 배우셨어요. 예전이랑 비교해 보세요.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옛날엔 또 해석했죠. 아이들은 폭력적이게 보인다. 느낌 갖고 feel 갖고 이랬을걸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네. 맞다. sim.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감각동사. 보어자리네. 아이들이 폭력적이게 보인다.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잘 썼네. 이런 게 다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럼 1번 통과. 어법상 틀린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정문. 아이들은 watching actors killed. 거기에 있는 액터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playing weapon. 무기를 만지는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막 폭력적인 장면들, 막 무기들 쓰는 장면들 이런 걸 본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신다는 본문 내용인데 뭘 묻고자 하는지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1번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seem violent 해서 이형식 보어자리야.
많은 사람들은 걱정한다. 아이들이 점점 폭력적이게 보인다고 걱정하신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의 보어, 해석상 부사되지만 형용사 쓴 거 잘 쓴 정문이요. 그럼 2번은 뭘 물어봤냐? 아직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데 뭘 묻는지만 확인한다고 했죠? spend 시간 ing 관용어구 구문입니다.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하는 관용어구 구문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오늘날의 아이들은 시간을 보낸다 보면서 뭘 보냐? 액터들이 killed 했으니까 지금 이 killed는 수식하는 거고요. 배우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폭력적인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죠. 마찬가지로 playing weapon 그리고 이제 무기들을 가지고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요. 2번은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관용어구였다면 3번은 뭘 물어봤을까요? 아직 배우지 않았다 했습니다. 얘도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묻습니다.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묻어서 spend 시간 ing면 마찬가지로 and ing 구문으로 써서 맞는 정문이요. 자, 넘어갔다가 4번 한번 볼까요? Parents believe that 부모님들은 믿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let our children to watch whatever they want. 우리가 허락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문이에요. 그럼 4번 딱 봐도 뭐 느낌 오시죠? 사역동사였잖아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만 하지 마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역동사, 목적어, PP도 올 수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목적어 자리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쓴다. 능동인데 투부정사 쓰는 건 있었지. 그건 갯동사였잖아. 그치? 자, 수동이면 PP를 쓴다. let을 살려두고 싶으려면 일단 아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는 거.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에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니까 let을 쓸 거면 동사 원형으로 살려두시던가 아니면 여기를 to를 살려둘 거면 get을 쓰셔서 to를 살려두시던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되는데 뭐가 됐던 간에 4번을 틀렸잖아. 그치? 사역동사, 능동목적어, 동사 원형을 쓰든가 아니면 능동목적어니까 get 쓰고 to 살려두든가 둘 중에 하나. 뭐가 됐든 간에 4번은 비문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5번은 뭐였을까요? 5번 마찬가지로 사역동사였습니다. 우리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배웠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얘는 깍두기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 쓴다 했어요. 그들이 가치 있는 쇼를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이 가치 있는 쇼를 선택하는 거 능동이네. 능동이니까 투부정사를 썼어도 되고 to는 생략하고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썼어도 되고 정문이네요. 따라서 지금 수능형 실전 문제는 아까 4번 let 사역동사 구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답을 체크하면 되겠죠.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와 묻질 지문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잘 고친 것은 했어요.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딱 보니까 지금 조동사 구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상 이것도 제가 변형해서 만든 문제라고 한 건 이렇게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박스 3개를 주던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해서 본 것처럼 밑줄 5개를 주던가 그 밑줄도 사실은 지금처럼 이 형식이니 구문이니 등위 접속사니 사역동사니 여러 개를 묻지 저기 1번 혹시 기억나요? 제가 앞으로까지 찾아가 봐요. 1번 문제는 다 뭐였었냐면 다 제가 시제로만 1번 문제 이런 것도 수능형 문제는 아니죠. 딱 밑줄 하나만 주는 거. 2번 문제 기억나요? 다 시제만 갖다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수능형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풀어보려고 제가 조금 변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어쨌든 9번 문제 조동사를 묻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My brother became ill yesterday. 우리 오빠가 어제 아팠다. I paid little attention to him. little 했으니까 거의 뭐뭐 없다 하셔야죠. 나는 그에게 pay attention to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And did not send him to the hospital. 그리고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다. Because his illness did not seem to be serious. 왜냐하면 그의 질병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Now his condition is changing for the worse. 근데 그의 상태가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I regret. 내가 후회하고 있다. Having paid little attention to him. 그에게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후회하고 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신경을 더 썼었어야만 했다. 이건가 보죠. 오빠가 아팠어. 관심을 거의 안 가졌어. 병원도 안 보냈어. 왜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 근데 오늘 상태 더 최악으로 됐어. 그래서 내가 오빠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지 않았던 걸 후회했대. 다시 말하자면 즉 다시 말해서 오빠에게 더 관심을 가졌었어야만 했다. 그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할 때 쓰는 조동사 구문 should have pp. 정답 5번 하셔야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질문하실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본문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오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나았겠다. had better 안 돼요? 얘도 뭐뭐 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오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더 낫겠다. 이런 거 말 안 돼요? 말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거 little 보세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죠. 내가 오빠에게 더 신경을 안 쓰는 편이 나았겠다. 더 차라리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아까 본문 내용 보니까 오빠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 더 관심을 줬었어야만 했다. 이거니까요. 더 뭐뭐 해야겠다. more 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의 should have pp도 있고 둘 다를 만족시키는 정답 5번으로 하셔야겠네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시제에 해당하는 수능 문제들도 좀 봤죠. 조동사 상대적으로 조동사 묻는 거 많이 없는 거 확인하셨죠? 문장의 형식으로 형용사 부사의 보어 자리가 혹은 태가 어떻게 수능 문제에 나오는지도 보셨죠? 중간적으로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걸 수능형 실전 문제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16강으로 넘어갈 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오십시오. 가정법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혼동되는 경우의 수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 여지까지 하셨던 걸 잘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가정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